안녕하십니까. 동물 PK 변유석 변호사입니다. 박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맞습니다. 이런 날이면은 나들이도 많이 가고 네. 여행도 많이 가고 네. 그리고 모임도 많아지죠. 모임에 네.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고요. 그런데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건이 있죠. 바로 뭔가요? 음주운전입니다. 맞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0.03 그리고 0.08, 0.2를 구간으로 나눠서 점점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반대로 소주나 맥주를 드시더라도 측정 결과 0.03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몇 잔을 먹어야 0.03을 초과할까? 이거는 사실상 정해진 게 없죠. 없습니다. 각자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네. 지방에 의해서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대부분 알코올은 수분에 의해서 희석이 되고 수분이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음주를 하는 알코올도 많이 희석될 거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낮아지겠죠? 맞습니다. 네. 뭐 덩치가 큰 사람, 덩치가 작은 사람 이거에 따라서도 똑같은 소주 한 잔을 먹었을 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달라집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은 수분이 더 많은 확률이 높고 알코올 농도는 좀 낮아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는 체지방이 좀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은 좀 더 적은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체수분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그게 네. 적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여성분들이 똑같이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컨디션 정말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간에 있는데 그 간도 그 사람의 특성마다 어떠한 분은 알코올 효소가 정말 많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작은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잔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단속됐을 때 경찰이 그 음주 측정기라고 측정기, 그러죠? 네. 그거 측정 불라 할 때 안 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더 큰일 납니다. 더 큰일 맞습니다. 나. 가중처벌 받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상에 음주 측정 거부에 관련된 죄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정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술을 마신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불었을 때 한 0.05밖에 안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안 불어서 훨씬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음주 측정기 이게 정확해? 나는 정확하게 측정을 받기 위해서 혈액 채취를 받겠어. 체혈이라고 보통 하죠. 체열이죠. 네. 보통 체열을 할 때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오나요? 낮게 나오나요? 훨씬 높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특이합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 안 하고 체열을 할 것이야 라고 그게 훨씬 더 낮게 나올 것이야 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99% 오판으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었을 네. 때 0.05 정도 나왔다. 아, 네.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체열해달라고 했을 네. 때 0.08로 높아지게 되면 네. 법정형이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네요.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혈액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음주를 하고 나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가 있죠. 네. 예, 술을 마시고 나서 평균적으로 90분이 지날 때까지는 술을 안 먹더라도 알코올 농도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몸 안에서는 올라가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는 이거 측정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체열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이동하면서도 자기 몸은 알코올 농도 수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올라갈 수 경향이 있죠.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체열을 할 경우에 알코올 농도 수치는 되게 높아진다는 점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특이한 유형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님 저 사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워낙 안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깐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됐어라거나 아니면 변호사님 저 진짜 집에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차를 빼달라 해서 주차를 조금 해준다고 운전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열이면 한 8이니 맞아요. 이 경우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없으시고 그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정, 특이한 사정 때문에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많은데요.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참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변명의 요소로 바라보시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네,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만약에 다 있다. 예를 들어서 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여러 번 취소가 된 흔적이 있다. 이러면은 맞습니다. 또 조금은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네. 안 왔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변명이다. 그렇죠. 네, 형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기는 이미 한번 처벌을 받았어요. 음주운전으로. 이번에 또 단속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운전자하고 바꿔치기 운전자 하는 바꿔치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운전 안 했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어요 라면서 보조석에서 앉아있던 사람을 경찰에 출두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큰일 나죠. 백이면 백 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죄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범인 높이라든지 네. 이런 죄명들이 추가돼서 오히려 맞습니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되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죄질이 그렇게 나쁠 리가 있겠어 뭐 술 한잔 먹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꽤 많이 있으신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가중처벌 관련 법률이 많이 상향이 되면서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한 번밖에 없는 분들도 재차 단속이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을 때 실형으로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십니다. 맞죠? 그리고 네.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음주 네. 측정을 거부한다든지 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체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로 마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